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어제에 이어서 스페인 라리가 두 경기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경기는 내일 밤에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경기 두 경기 모두 핸디캡의 선택지가 두 가지까지 발매된 만큼 약간의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됐고요. 자, 그렇다면 양 팀의 지난 라운드 분석부터 시작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였죠. 분석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초반 탄력을 못 받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수비진과 중원에서의 힘은 지난 시즌과 다를 바가 없지만 결국에는 부족한 공격진의 화력이 문제가 되는 중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에 그치면서 빈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요. 자, 지난 경기에서 소시에다드는 4-4-2의 전술을 썼고요. 라스팔마스의 점유율을 봉쇄하고 전방에 힘을 주는 양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나 투톱으로 나선 선수 중 페르난데스가 100% 성공률의 패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페르난데스가 기록한 슈팅도 없었고요. 사실 멘데스도 드리블 말고는 공격에서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빈공이 문제였다는 말이죠. 자, 일단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은 높은 편에 속하고 어떠한 경기든 주도권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그라나다의 빌드업 상황에서 경합 능력 우위를 보인다면 공격적인 위협을 꽤나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문제는 득점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이번 경기도 압박만큼은 상위 전력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득점력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원정팀 그라나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나다는 마요르카를 홈에서 3대2로 잡았고 승격 이후 처음으로 첫 승리를 신고했다. 자, 물론 세 골 모두 중거리와 페널티킥 그리고 세트피스로 필드 플레이에서 나온 골은 없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데요. 일단 중앙에서 전투적이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가 있으면 빌드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중원에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가 있다면 빌드업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 그리고 후방에서 천천히 풀어가려는 상황이 있었죠. 지난 아틀레티코전이었는데 바리우스에게 이러한 것을 당해서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자, 경합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 위험지역까지 전진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라나다의 경우는 중원의 에너지 레벨과 단단함이 있는 팀이랑 맞붙을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체급 차이에서 밀릴 양상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원이 탄탄한 팀을 상대로는 체급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이번 상대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득점력 부진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주도권 자체를 상대에게 내줄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 소시에다드가 득점력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주도권을 에게 내주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승리 쪽 당연히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핸디캡입니다. 자,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언더까지는 주력으로 삼을 만한데 핸디캡은 오히려 저는 그라나다 쪽을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 일단 그라나다가 중원 코어가 단단하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인데, 소시에다드의 결정력이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한들 일단 중원의 강점은 확실한 양상임을 고려했을 때는
주도권 자체가 소시에다드에게 넘어갈 여지는 크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골차 내지는 두 골차가 예상되면서 핸디캡에 오는 고배당을 노려보시는 분들께는 핸디캡 무승부나 아니면은 그라나다 쪽 접근, 그리고 마이너스 2.5 핸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라나다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소시에다드는 중원에서 탄탄함은 잘 유지하지만 결국 득점력의 부진으로 승리를 쌓지 못하고 있고, 원정팀 그라나다는 중원이 강한 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소시에다드 승리에 2.5 언더, 그리고 핸디캡은 마이너스 1.0 무승부 또는 마이너스 2.5 또는 플러스 2.5 그라나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의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02회차 41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양 팀의 지난 라운드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홈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치른 3연전에서 벨링엄의 활약을 앞세워서 모두 승리를 했고 홈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첫 홈 경기에서 주전에 누수가 심한 상황으로 임한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헤타페를 상대로는 레알이 상당히 진땀을 뺐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스코어는 모두 1대0으로 신승의 양상이었고, 결국 헤타페의 특성인 거친 플레이와 컴팩트한 라인에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레알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모양새입니다. 자, 헤타페의 4-4-2의 장점은 라인을 최대한 중앙지향적으로 좁혀버리게 되면은 중앙의 하프 스페이스 진입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점은 레알의 1차적인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는 4-4-2 다이아몬드 전형으로 나오면서 측면보다는 중앙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이번 경기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타페의 4-4-2는 바르셀로나와 레알을 상대로도 꽤나 먹혔던 전술이고, 레알이 이번 시즌 중원의 컴팩트한 라인을 구성하는 스쿼드가 이번에는 어쩌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헤타페입니다. 자, 헤타페는 지난 경기 알라베스를 1대0으로 잡았고 상당히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주는 중이다. 자, 지로나전에서 측면이 철저하게 공략당하면서 0대3으로 대패를 당했기에 조금은 우려가 있었지만 알라베스 정도의 레벨을 상대로는 많은 슈팅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측면에서의 난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난 경기에서는 아예 5백으로 후방에 한 명을 더 두는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짰습니다. 측면에 난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5백을 가동하면서 극단적 수비 대응을 짠 것이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이다. 자, 이것이 어찌되었든 효과를 봤다고나 할 수 있는데 레알전에서도 4-4-2든 5백이든 수비적인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은 사실상 확실하고요. 헤타페가 일단은 중앙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팀이고, 올 시즌 측면보다는 중앙에 집중하는 레알의 공세를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나마 측면에서 프리롤로 두면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비니시우스도 헤타페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결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원에서만큼은 수비력이 철저한 헤타페가 조금은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짓자면 레알이 그동안 헤타페에게 강했지만 매경기 진땀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셔야 되고요. 헤타페가 중앙을
봉쇄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올 시즌 레알의 플랜은 중앙에서 강점이 드러나는 강점을 극대화시킨다. 즉 극단적 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앙에 집중하고 있는 레알의 포메이션이고 중앙을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는 헤타페의 맞대결이다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자, 레알이 생각보다는 헤타페의 컴팩트한 라인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다득점 쪽보다는 저득점 쪽 접근을 여러분들께 먼저 추천드리고요. 일반승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체급차를 생각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홈승,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는 핸디캡 무승부 쪽 예상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중요 포인트 적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은 이번 시즌 중앙에서의 강점을 극대화시키지만 비니시우스가 이탈하는 악재가 터진 상태이며, 헤타페는 중앙에서의 중앙을 틀어막는데 집중하는 팀입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 승리는 일단은 찍어주고요. 마이너스 1.0 핸디캡 무승부에 2.5 언더에, 자 그리고 핸디캡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당연히 헤타페 쪽 접근하는 거 권장드려 보면서 오늘의 두 경기, 라리가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력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꼭 경기 시작 직전에 공유되는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